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누군가 내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난해 10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 이틀에 걸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늘 무단 점거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인 주택 소유주의 임대를 담당하는 부동산 업체와 무단 점거 세입자와의 전쟁이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무단 점거 세입자에게는 4개월 만에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가 문을 두드립니다. 집 문이 열리자 총을 꺼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매캐한 냄새가 나고 담배꽁초부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 무단 점거 세입자라지만 최소한의 양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렌트를 주기 위한 빈집에 무단으로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지난해 9월. 부동산 업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 무단 세입자가 내민 것은 임대 계약서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동산 업체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생활을 방해한다며 부동산 관계자들을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갈 경우 오히려 세입자가 유리해지는 상황. 부동산 업체는 고심 끝에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조치를 취합니다. 퇴거만 하는 걸로. 왜냐하면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이게 민사로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럼 일이 너무 커지고 그러면 주인이나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무단 점거 세입자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퇴거 전 집안에 있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훔쳐갔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으로 빨간색 트럭이 집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불을 끄고 여러 명이 몰려들어 냉장고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낮에 찍힌 트럭에 없던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흰 천에 가려져 실려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가스레인지랑 냉장고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그러면은 4개월 동안 렌트비 못 받고 잃어버린 거와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코트를 나가야 되는 시간과 이거는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죠. 피해 한인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지는 일이 벌어졌지만 무단 침입과 문서 위조가 아닌 도난 피해만 신고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따지자니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렌트를 주거나 팔 때 집들이 비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홈리스도 많고 해서 그냥 비어 있는 거 같은 집들을 갖다가 무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집이 아니더라도 마당이나 이런 데도. 건물을 관리하는 한인 부동산 업체는 빈집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해 재산 손실을 끼치는 파렴치범들에 대한 간소화된 빠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는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선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유튜브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선거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특히 이번 예비선거는 LA 시의원부터 연방의원까지 모두 30명에 가까운 한인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한인 투표는 숫자로 보면 다른 커뮤니티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항상 스윙 보트 역할을 합니다. 12지구 보궐선거에도 그렇듯이 많은 한인 밀집 지역, 특히 로컬 선거에서는 큰 스윙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등록 참여해 주시고요. LA 한인회는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유권자 등록 방법을 알립니다. 또 투표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등록된 한인 유권자들, 특히 로스앤젤레스 시 위주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들에게 투표 방법 그리고 선거 관련된 정보를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국말과 영어로 저희가 각 집마다 메일러를 보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LA 한인회는 선거 캠페인을 함께할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LA 인근 각 마켓들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급 봉사자는 물론 학생들은 학점도 받을 수 있어
관심 있는 한인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2020년 예비선거는 3월 3일이며 유권자 등록의 마감일은 2월 18일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지역 한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가주 경제단체 협의회가 다음 주 첫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합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수요일 제1회 비즈니스 믹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8개 단체 25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전망, 기업 경영 전략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집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 경제인 간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으며 경제인 단체 간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남가주 한인경제단체 협의회 비즈니스 믹서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우버 승객들은 목적지까지의 정확한 요금을 미리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버 측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에 강화된 독립계약자법에 따른 것인데 결국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우버 승객들은 차량을 부르기 전 목적지까지 책정된 요금을 미리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산된 요금의 범위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집을 목적지로 설정할 경우 제일 낮은 요금부터 제일 높게 나올 수 있는 요금의 범위만 승객들에게 안내한다는 겁니다. 이는 새해 들어 발효된 AB5 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독립계약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독립계약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우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측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버 운전자는 운행마다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빠른 시간 안에 알게 되며 원치 않는 운행을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버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리워드 혜택도 일부 축소될 계획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불편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연간 신고 건수가 10,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LA경찰국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범죄는 10,000여 건. 대부분의 신고는 차량 내 물품 도난 등 단순 절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가 가능한 곳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일반 신고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LA경찰국은 온라인 범죄 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실제 신고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인명피해나 총기 관련 등 긴박한 신고 역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LAPD는 앞으로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온라인 신고 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욕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조세 환경 정책, 복지와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Making Progress Happen, 진전을 이루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주는 2020년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연도부터 뉴욕주 주요 안건으로 추진돼 왔지만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쿠오모 주지사는 카나비스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는 등 마리화나 연구 및 판매에 집중한 부서를 강화할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기후변화 해결 방안에 30억 달러의 예산도 투자할 방침입니다. 호주 산불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To leave our planet cleaner and greener and more sustainable for future generations, we must, we can, we will, and we'll start this year. 2022년도부터는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발포 폴리스티렌의 음식 및 배달용품 포장을 금지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산층과 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직원이 100명 이하, 연소득이 $39만 이하인 경우
세율이 현행 6.5%에서 4%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소득이 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인 납세자의 세율은 0.09%로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일 경우 6.41%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중산층을 지지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제공에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지역 학생들에게 예산을 평등하게 투자할 것과 연간 가구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무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계획도 소개됐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체에 한해 유급 병가를 최대 7일까지, 4인 이하일 경우 5일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We too must protect workers from today's threat, which is economic exploitation. 이 같은 안건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의 폐원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파산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가주 간호사협회는 베리티 헬스 시스템의 매각 무산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기저귀와 생리대 등 유아와 여성용품에 대한 판매세가 주 전역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SB 922 법안이 지난 1일 발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용품의 면세 혜택 마감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태 전 LA 한인 회장이 지난 7일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67년 도미한 고인은 다수의 LA 한인타운 호텔들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1992년 LA 한인회장을 시작으로 한우회 회장과 한미 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행 빈대인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한미은행을 찾아 한미 간 금융 현안과 향후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은행의 이번 LA 방문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박람회 참가과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고위 구성원에서 물러나 재정적으로 독립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왕실 관리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생활을 꾸려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왕위 계승서열 6위인 해리 왕자 부부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발언으로 영국 대중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